네, 오늘장 선전략 시간입니다. 이제 1월 증시는 다 지나갔습니다. 1월 증시를 쭉 돌이켜보면 글로벌 증시 전체를 뒤흔들었던 패닉 상태로 빠지게 만들었던 중국 증시의 급락 빼놓을 수 없을 테고요. 또 미국의 금리 인상을 통한 신흥국들의 자금 유출, 또 유가의 급락까지 시장 전체적으로 변수들이 많았습니다. 2월 증시에도 이 시장을 뒤흔들 만한 변수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챙겨보면서 시장 대응 전략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진투자증권 명동지점의 김영재 부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제 2월 증시 본격적인 시작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번 특히나 2월에는 설 연휴까지 껴서 전후로 시장 대응 전략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일단 지난 금요일장 흐름을 체크해보면 아시아 증시들 일제히 급등세를 보여준 가운데 우리 증시도 올라왔습니다. 코스피가 1910선 회복세를 보여줬지만 다른 증시에 비해서는 다소 소폭의 상승 흐름을 보여줬는데 지난 금요일장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네, 일단 우리나라 증시가 상승했던 가장 큰 원동력은 역시 국제 유가 상승에 따른 전 세계 금융시장의 안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지난 몇 주 동안 가장 큰 영향력을 주었던 재료가 중국 증시 그리고 유가라고 할 수 있는데요. 지난주부터 유가가 배럴당 28도 후반에 바닥을 찍고 지난주 종가는 33달러 중반까지 약 18% 정도 반등에 성공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에 따라 전 세계 금융시장이 안정을 되찾는 모습을 보였는데 중국 증시 역시 지난 금요일 3.7% 상승 마감하면서 코스피 1910선 수성에 좀 도움을 주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원동력으로는 지난주 예정되었던 큰 이벤트에서 악재보다는 호재성 재료가 부각된 점을 들 수가 있겠는데요. 미국 FOMC에서 큰 변수 없이 잘 마무리가 되었고 일본 중앙은행 정책에서 마이너스 금리를 도입함으로써 표면적으로는 시장에 좀 안정을 주는 그런 도움을 주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최근 매도세로 일관했던 외국인이 상대적 수급 개선세를 좀 들 수 있는데 지난 금요일에는 1,761억 원의 순매수를 보임으로써 시장 참여자들에게는 좀 안도감을 주었지 않나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모든 것이 금요일 증시를 좀 상승시키는 요인이 아니었나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유가의 상승을 통해서 시장 전체 견인해주는 모습이 확인됐습니다. 이제 수급적인 측면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도록 하죠. 그동안 지난 한 주 동안 흐름을 쭉 살펴보면 외국인 매도 우위인 건 맞습니다만 매수로 간간히 돌아서기도 했습니다. 그동안에 버팀목이 되어줬던 기관은 오히려 금요일장에서 매도로 돌아서는 모습이었는데요. 수급적인 측면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일단 수급 환경이 조금 개선될 거라는 기대감은 사실 지난주 수요일부터 좀 시작되었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지난주 외국인이 전체적으로는 781억 원 정도를 순매도를 기록했지만 이러한 금액은 3개월 내 최저, 한 주간으로 치면 최저 수준이고요. 또한 지속적으로 팔자만은 일괄적으로 보였지만 지난 그 수요일에 처음으로 순매수를 기록하면서 수급 개선 기대감을 갖게 만들었습니다. 사실 글로벌 시장에서 한국의 그런 코스피 지수가 상대적으로 밸류에이션 매력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한국이 상대적으로 선방하는 이유가 기업들의 실적 개선 추세가 아직 연장선상에 있고 밸류에이션상 PBR 0.9배라는 확실한 지지선이 있기 때문에 떨어지면 매수하려는 투자자들이 좀 많은 것이 좀 사실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최근 시장에 가장 큰 영향을 주었던 유가가 일단 반등을 함으로써 중동계 자금 유출이 조금은 완화될 수 있다는 기대감을 갖을 수 있다는 것을 가정할 때 유가와 연동한 수급 환경 개선이 진행될 수 있다고 저는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밸류에이션 측면에서도 양호한 것으로 수급도 개선될 여지가 충분한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에서도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흐름을 살펴보면 지금까지는 대표적인 업종이라고 할 수 있는 IT, 그리고 조선, 철강 업종이 다소 부진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만 네이버라든지 한국항공우주 이런 종목들은 오히려 호실적을 내놓으면서 시장의 버팀목이 되어주는 모습이었는데요. 시장 판도가 바뀌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어떤 패러다임이 변화하는 측면으로 봐도 될까요? 네, 일단 4분기 실적에 대해서 좀 발표에 대해서는 투자자들의 관심이 다른 분기보다는 좀 덜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4분기에는 통상 한 해 그 마무리하는 그런 시즌이기 때문에 상여금이라든지 추가적인 비용을 일시에 계상시키는
일종의 뭐 빅백스가 일어나는 시즌이어서 실적 추정치에 대한 신뢰도가 뭐 크지 않은 편입니다. 또한 1분기처럼 새롭게 시작하는 한 해를 전망하는 실적이 아니기 때문에 현재 실적 시즌이지만 관심은 크지 않다라고 일단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번 실적 발표의 특징은 업종 내 차별화라고 지금 볼 수 있는데요. 뭐 IT 업종 내에서도 뭐 지속적으로 양호한 실적을 발표한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다소 주춤한 반면 가전 부분에 주력하고 있는 LG전자는 기대에 부합하는 양호한 실적을 발표했고 주가도 미리 선방환영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네이버나 한국항공우주 같은 경우에는 양호한 실적을 보였지만 주가는 지난 몇 년간 그런 성장을 미리 선반영해서 미리 오른 상황이었고 고평가 논란에 좀 하락한 상태였기 때문에 양호한 실적에도 주가는 뭐 크게 움직이지는 않았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건설이라든지 조선, 철강 등 산업재 업종의 실적은 대체적으로 부진하긴 하지만 주가 측면에서 볼 때는 낙폭 가대에 있는 그런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반등 가능성이 있다고 일단 볼 수가 있고요. 또한 업종 내에서도 기대에 부합하는 종목들이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관심이 필요한 섹터가 아닌가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같은 업종 안에서도 종목별 희비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실적에 따라서 또 종목에 따라서 선별적인 차별화 전략이 필요해 보입니다. 자, 그리고 통신주 얘기도 좀 해보도록 하죠. KT도 실적을 내놨고 지난 금요일에는 LG U+도 실적을 내놨습니다. 실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네, 일단 LG U+가 작년 전체 실적을 발표했는데 4분기만 놓고 보면은 컨센서스에 좀 미달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영업이익 기준으로 컨센서스가 약 한 1,707억 원 정도였었는데 실제는 1,131억 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하면서 컨센서스에 좀 크게 미달하는 모습이었고요. 또한 순이익 역시도 396억 원을 발표해서 컨센서스에는 한 1,000억 정도에 크게 미달했습니다. 향후 주가 전망을 보면 일단 전체적인 시장 지수와 연계해서 생각해야 될 것으로 보이는데 경기 방어주인 통신주의 특성상 지수가 탄력 있게 움직이는 구간에서는 상대적으로 좀 소외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또한 통신주는 안정적인 배당이 주가 상승의 그런 모멘텀이라고 할 수 있는데 현재는 1분기 초반이기 때문에 배당 모멘텀이 크게 매력적이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4 이동통신 그 사업자 선정 우려감에 따라서 단기간 좀 하락한 면이 좀 있다라고 볼 때는 단기적으로 반등할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실적이 시장 예상치에 다소 밑도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LG U+ 크게 매력도는 부족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니까요. 참고해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2월 증시 시작을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첫 단추를 잘 깨야 될 텐데 시장 대응 전략 어떻게 세워봐야 될지 또 그 안에서 관심 가져볼 만한 종목이 있으면 좀 추려주시죠. 네, 일단 뭐 금융시장이 좀 안정화 국면에 진입했을 가능성이 높아서 이번 주는 크게 무리 없는 한 주가 될 것으로 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물론 주 후반에 갈수록 설날 연휴 기간의 불확실성에 대한 그런 현금화가 나올 수 있어서 주 후반에는 일부 현금화하는 전략은 뭐 유효하지 않을까라고 일단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뭐 추세적으로는 현재가 좀 1910포인트대고 이제 바닥권에서 겨우 탈출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는 보유 전략과 함께 1900대 이하에서는 다시 매수 기회를 줄 때 눌림목 매수 전략도 병행하는 것이 좋다고 일단 보고 있습니다. 관심 종목은 반도체 장비 업체인 테스를 좀 찾아봤는데요. 테스는 반도체 전공중 장비 업체로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장비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 저녁 4분기 실적을 발표했는데 애널리스트 추정치보다 덜 나오는 부진한 4분기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9일 연속 하락할 정도로 주가가 이미 4분기 실적에 대해서 미리 선반영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좀 판단하고 있고요. 따라서 테스는 좀 주목해 보실 수 있는데 투자 포인트로 보시면 일단 메모리 및 OLED 그 장비 수주 전망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올해 실적 성장이 예상된다는 점이 가장 큰 투자 포인트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메모리 산업이 조정 국면에 좀 들어가 있지만 공정 전원과 3D 낸드의 투자는 올해도 지속될 것으로 일단 전망되고 있고요. 또한 중국 디스플레이 업체들이 OLED 투자가 좀 본격화될 전망이어서 테스트의 수요가 예상됩니다. 최근 나온 증권사 리포트에 따르면 올해와 내년 주당 순이익이 매년 40% 이상 성장을 할 것으로 지금 예상하고 있어서 4분기 실적 부진으로 인해 추가적으로 주가가 밀린다면 좀 매수가 좀 적절한 타이밍이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주가가 올해 실적 기준으로 PER 8.6배 수준으로 지금
사실 뭐 상승 가능 구간에 진입해 있다고 보여서 좀 매수가 무방한 종목이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관심 종목 테스트까지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유심투자증권 면동지명 김현재 부장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